저는 손님이잖아요. 정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명절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 설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앞에 두고 다른 며느리들은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돕는데 설인만 소파에 편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시댁에서 단 한 번도 설거지를 하지 않은 며느리. 처음엔 예의 바르고 다정했던 그녀가 어느 순간부터 집안일에 손끝 하나 대지 않기 시작했죠. 정숙은 허리 통증을 참으며 혼자 그릇을 나르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척들의 차가운 시선, 남편의 굳은 표정,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은 손님이라고 선언하는 며느리. 도대체 무엇이 설인을 이토록 변하게 만든 걸까요? 오늘도 세월 담소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의 어느 맑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숙은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그녀는 은퇴한 교사답게 고든 자세로 앉아 있었죠. 옆에서는 남편 성우가 신문을 읽으며 간간히 안경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와 설인이 도착한 것입니다. 정숙은 벌떡 일어나 마중을 나갔습니다. 며느리 설인은 양손 가득 과일 바구니와 떡을 들고 있었죠. 정숙이 받으려고 손을 내밀자 설인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들게요. 무거운 것도 아니에요. 설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배려심 깊은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준호는 뒤에서 장모님이 보낸 김치통을 들고 따라 들어왔죠. 40세가 된 아들이 결혼한 지 이제 막 6개월. 정숙은 늦은 나이에 결혼한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것에 늘 감사했습니다. 설이는 부엌으로 직행해 과일을 씻기 시작했어요. 정숙이 내가 할게 하며 다가가자 설이는 살며시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거실에서 쉬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아버님도 과일 좋아하시잖아요. 정숙은 며느리의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과일을 깎는 설인의 손놀림은 능숙했어요. 사과는 토끼 모양으로, 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냈죠. 접시에 가지런히 담는 모습까지 정성스러웠습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설인이는 손재주가 참 좋네요. 성우가 과일을 집어먹으며 칭찬했습니다. 설이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정숙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준비 시간이 되자 설이는 또다시 부엌으로 향했어요. 정숙이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하자 설인이 얼른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아이고, 괜찮아. 손님인데 뭘 그래. 손님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가족인걸요. 설인의 말에 정숙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32살의 며느리는 진심으로 이 집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둘은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설이는 팔을 썰고 두부를 자르고 호박을 손질했죠. 정숙이 하나하나 가르쳐주면 설이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어머님은 요리 솜씨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어머님처럼 요리 잘하고 싶어요. 설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교직 생활 30년 동안 수많은 학생을 만났지만 이렇게 예의 바르고 착한 젊은이는 드물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설이는 재빨리 일어나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여보, 내가 할게 하고 말렸지만 설이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이 맛있는 음식 해주셨는데 설거지는 제가 해야죠. 정숙이 도우려고 하자 설이는 완강히 거절했어요. 혼자서 그릇을 씻고 행주로 식탁을 닦고 가스레인지까지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성우가 준호에게 말했죠. 너는 복받은 놈이야. 이런 며느리 어디서 또 만나겠어. 준호는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도 마음속으로 깊이 동감했어요. 설인 같은 며느리라면 앞으로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도 설인의 태도는 한결같았어요. 추석 전날 설인은 아침 일찍부터 시댁에 와서 전 부치는 것을 도왔습니다. 정숙이 늦게 와도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설이는 어머님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라며 웃었죠. 부침개를 부치는 동안 설이는 정숙 옆에 바짝 붙어 서서 요령을 배웠어요. 기름 온도 맞추는 법, 반죽 농도 조절하는 법, 뒤집는 타이밍까지 하나하나 물어보며 메모까지 했습니다. 정숙은 이렇게 열심히 배우려는 며느리가 기특하기만 했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는 요리를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거든요. 어머님한테 배우니까 정말 좋아요. 설인의 고백에 정숙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사정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은 어렴풋이 들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설이는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고 늘 밝은 모습이었죠. 명절 당일 친척들이 모두 모였을 때도 설이는 단연 돋보였습니다. 시누이인 준호의 누나가 왔을 때 설이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차를 대접했어요. 어린 조카들에게는 다정한 이모가 되어 주었고 어른들께는 극진히 모셨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설거지였어요. 수십 명이 먹고 난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설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시누이가 옳게 나도 도울게 하자 설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했어요. 언니 정말요? 같이 하면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둘은 화기애애하게 설거지를 했고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고부 갈등이니 시누이와의 불안이 하는 것들은 남의 집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설거지가 끝난 후 설이는 땀을 닦으며 시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정숙이 고생했어. 설이나 하고 말하자 설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어머님이 더 고생하셨죠. 이렇게 많은 음식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다음 명절엔 제가 더 일찍 와서 처음부터 도와드릴게요. 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이런 며느리와 함께라면 앞으로의 명절도 가족 모임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복 받았어요. 설인이 같은 며느리를 어디서 만나겠어요.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준호 녀석이 늦게 결혼하더니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정숙은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앞으로 설인과 함께할 날들이 기대되었어요.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함께 돌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웃으며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이듬해 봄 설인의 생일이 다가왔을 때 정숙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시집 올 때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옥팔찌였어요. 정숙은 그것을 곱게 포장해서 설인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받아도 될까요? 설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숙은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어요. 당연하지. 너는 이제 우리 집 며느리니까. 이 팔찌는 대대로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거야. 설이는 시어머니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착하고 예쁜 며느리와 평생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하지만 정숙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던 며느리가 1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지금의 이 행복한 순간들이 곧 그리운 추억이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2024년 5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갈비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결혼한 지 2년이 된 아들 부부가 오늘도 저녁을 먹으러 온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콧노래를 부르며 갈비에 양념을 발랐어요. 며느리 설인이 또 어떤 과일을 사올지,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3시쯤 도착해서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라며 부엌으로 뛰어들었을 설인이 5시가 넘어서야 준호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정숙이 현관으로 마중을 나가자 설인은 간단히 목례만 하고는 곧바로 거실 소파로 향했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잠시 당황했지만 며느리가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어요. 준호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인이가 요즘 좀 힘들어해요. 이해해 주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설인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무슨 드라마가 재생되고 있었죠. 이어폰까지 꽂고 있어서 시어머니가 다가온 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설인아, 차라도 한 잔 마실래? 정숙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자 설인이 깜짝 놀라며 이어폰을 뺐어요. 표정이 살짝 짜증스러워 보였지만 정숙은 못 본 척했습니다. 아, 네. 어머님, 차 주세요. 말투가 퉁명스러웠어요. 예전의 다정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숙은 녹차를 우려 가져다 주었지만 설이는 받아들고는 다시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시켰어요. 차가 식도록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죠. 저녁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정숙은 허리 통증을 느꼈습니다. 무거운 갈비찜 냄비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것 같았어요. 성우가 얼른 다가와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내가 들게. 정숙이 힘겹게 식탁에 앉자 준호도 놀라서 달려왔어요. 하지만 설이는 여전히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려 쳐다보기는 했지만 그뿐이었어요. 정숙은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설이는 마지못해 일어나 자리에 앉았죠. 갈비찜을 입에 넣으며 맛있네요라고 짧게 말했지만 예전처럼 어머님 요리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라며 감탄하던 모습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식사 후였어요. 설이는 젓가락을 놓자마자 벌떡 일어나 다시 소파로 갔습니다. 정숙이 설이나 그릇 좀 치워줄래? 라고 부르자 설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준호 씨가 하면 되잖아요.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황급히 일어나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정숙과 성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정말 그 다정하고 예의 바르던 설인이 맞나 싶었죠. 준호가 혼자 설거지를 하는 동안 설이는 계속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숙이 과일을 깎아 가져가자 설이는 쳐다보지도 않고 손만 뻗어 하나 집어 먹었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미소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설인의 태도는 계속 그랬습니다. 시댁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왔고 도착하자마자 소파에 눕듯이 앉았어요. 식사 시간이 되면 마지못해 일어나 밥을 먹고 다 먹으면 또다시 소파로 돌아갔죠. 설거지는커녕
자기가 쓴 컵 하나 치우지 않았습니다. 2024년 8월 정숙의 생일날이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정숙은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설인이 일찍 와서 도와주었을 텐데 이제는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설이는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준호와 함께 도착했어요. 역시나 빈손이었고 시어머니께 생일 축하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정숙이 설이나 왔니? 라고 말을 걸자 설이는 건성으로 네라고만 답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선물이었습니다. 준호가 케이크와 선물을 내밀며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라고 말했지만 설이는 옆에 서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마치 남의 집 생일잔치에 억지로 끌려온 사람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설이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신우이가 옳게 요즘 뭐하고 지내? 라고 물어도 그냥요라고 짧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준호가 애써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이 되자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입도 벙긋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촛불을 바라볼 뿐이었죠. 정숙은 촛불을 끄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설인이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왔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정숙은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설인이가 왜 저럴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성우도 한숨을 쉬며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잘못한 거 없어. 나도 이해가 안 가. 그렇게 착하던 애가 왜 갑자기 변했을까? 정숙은 밤새 뒤척였습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게 며느리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나 되짚어 보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인을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설이는 이제 시댁에 오는 횟수도 줄였습니다. 준호가 혼자 오는 날이 많아졌죠. 정숙이 설인이는? 이라고 물으면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피곤하대요라고만 답했습니다. 어쩌다 설인이 함께 와도 태도는 여전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무례해졌죠. 한 번은 정숙이 정성껏 만든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너무 짜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젓가락을 놓고 물만 마셨어요. 정숙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30년 넘게 가족들에게 사랑받아온 자신의 김치찌개를 그렇게 무시당한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성우가 참다 못해 설이나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해라고 나무랐지만 설이는 시무룩한 표정만 지을 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대신 죄송해요. 아버지라고 고개를 숙였어요. 정숙은 며느리의 변화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토록 다정하고 예의 바르던 설인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혹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혹시 임신이라도 해서 예민해진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 물어봐도 별일 없어요라는 답만 돌아왔어요. 오히려 준호가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아내의 변화 때문에 집에서도 시댁에서도 눈치를 보느라 힘든 것 같았죠. 2024년 11월의 어느 일요일 정숙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신우이 가족도 오기로 했고 준호 부부도 온다고 했어요. 정숙은 모처럼 희망을 품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오늘은 설인이 예전 모습을 보여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설인은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소파로 직행했습니다. 이번엔 아예 이불까지 가져와서 덮고 누웠어요. 정숙이 설이나 춥니까? 라고 물었지만 설이는 대답도 하지 않고 눈을 감았습니다. 신우이가 옳게
어디 아파?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설이는 아니에요라고 퉁명스럽게 답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았죠. 마치 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설이는 겨우 일어나 식탁에 앉았어요. 하지만 밥을 몇 숟가락 뜨지도 않고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정숙이 입맛이 없니? 라고 묻자 설이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배가 안 고파요. 그 말투에는 적이마저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자신이 뭘 잘못했기에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대하는 걸까요?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지만 설인만은 다시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신우이가 옳게도 좀 도와줘라고 말했지만 설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대신 사과하며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성우가 위로했지만 정숙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낯선 사람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었죠.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설인이 이렇게 변한 걸까?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차갑고 무례한 사람으로 만든 걸까?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실수를 한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24년 12월 중순, 정숙은 병원에서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정기 검진을 받고 온 것이었어요. 의사는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라고 당부했지만 정숙은 씁쓸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명절이 코앞인데 쉴 수가 있나요? 게다가 이제는 며느리의 도움도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집에 들어서자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병원에서 뭐래? 많이 아픈 거 아니지?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아내의 표정에서 피로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단순히 허리 통증 때문만은 아니었죠. 며느리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전화를 했어요. 이번 주말에 집에 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숙이 설인이도 같이 오니? 라고 묻자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네, 어머니. 같이 갈게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들이 안쓰러웠어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까 싶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며느리의 무례함을 계속 참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준호 부부가 도착했을 때 정숙은 이미 점심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허리가 아파서 중간중간 쉬어가며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갈비탕, 잡채, 각종 나물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죠. 설이는 역시나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아예 담요까지 가져와서 소파에 펼쳤어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편하게 눕더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여보, 요즘 세상이 다 이런가? 성호에게 조용히 물었지만 남편도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성호의 표정도 점점 굳어지고 있었어요. 평소 온화하기로 소문난 그였지만 며느리의 태도에는 참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죠. 식사 시간이 되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숙이 허리를 잡고 일어서자 준호가 얼른 부축했어요. 어머니, 허리 많이 아프세요?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숙은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시어머니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저 젓가락질만 하고 있을 뿐이었죠. 갈비탕을 먹으면서도 설이는 한마디 감사 인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정숙이 왜 입에 안 맞니? 라고 묻자 설이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기름기가 너무 많아요. 정숙은 숨이 턱 막혔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기름기를 걷어내고 또 걷어냈는데 그런 소리를 듣다니요. 성우가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설이나,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어른이 정성껏 만든 음식인데. 설이는 시아버지의 꾸짖음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젓가락을 놓고 물만 마실 뿐이었습니다. 준호가 황급히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식탁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자 설이는 또다시 소파로 향했습니다. 정숙이 허리를 잡고 일어서며 그릇을 치우려 하자 준호가 막았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허리 아프신데 쉬세요. 아들이 혼자 그릇을 나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부엌 입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40이 넘은 아들이 혼자서 산더미 같은 그릇을 씻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죠. 그런데 며느리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며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거실로 가서 설인 앞에 섰습니다. 설이는 시어머니가 앞을 가리자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어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퉁명스러운 말투에 정숙은 가슴이 아팠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설이나,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설이는 마지못해 텔레비전을 끄고 몸을 일으켰어요. 두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며느리를 마주보고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설이나,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니? 왜 이렇게 변한 거니? 설이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한 건 다들 마찬가지야. 하지만 가족이면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니? 정숙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설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며느리예요. 꼭 집안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선을 긋다니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그래도 식구끼리 밥 먹었으면 같이 치우는 게 예의 아니니? 내가 처음 왔을 때는 그렇게 잘했잖아. 설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입을 다물고 일어섰습니다. 더 할 말 없으면 나가볼게요. 설이는 안방을 나가버렸고 정숙은 혼자 남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거실로 나와 보니 준호가 설거지를 마치고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다시 소파에 누워 있었고요. 성우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안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 부부가 돌아간 후 정숙은 남편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여보, 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설인이가 저러는 걸까요? 성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너무 잘해줬지. 나도 이제는 참기 힘들어. 다음에 또 저러면 내가 직접 말하겠어.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시아버지가 나서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참기도 힘들었습니다. 허리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며느리의 도움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으니까요. 2025년 1월이 되었습니다. 설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정숙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섰습니다. 명절 준비를 혼자서 다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죠. 예전에는 설인이 일찍 와서 도와주었는데 이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숙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집간 딸이 엄마 올해는 내가 일찍 가서 도와줄게라고 말했지만 정숙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놀고 있는데 딸이 와서 고생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엄마, 새언니가 아직도 그래? 딸의 물음에 정숙은 한숨만 쉬었어요. 딸도 설인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시대가 변해서 그런가 보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렇다고 하더라. 정숙은 애써 며느리를 감싸려 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텔레비전에서 보던 고부 갈등이 남의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니, 갈등이라고 하기도 뭐한 게 설이는 아예 시어머니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정숙은 동네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친구 중 한 명이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효녀야. 지난주에도 와서 집안일 다 해주고 갔어. 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쓰라렸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자신도 그렇게 며느리 자랑을 했었는데 말이죠. 이제는 며느리 이야기만 나와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혹시 설인의 친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시댁에 와도 기분이 안 좋은 건 아닐까? 온갖 추측을 해보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결심했어요. 다음 명절 때는 정말로 한번 제대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이대로는 더 이상 함께 지낼 수가 없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정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변화 뒤에 숨겨진 아픈 진실을, 그리고 곧 다가올 명절에서 벌어질 충격적인 일들을 말입니다. 2025년 1월 중순의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걷다가 잠시 쉬려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 동네 이웃인 김씨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어머, 정숙 씨. 장 보고 오시는구나.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정숙 씨, 며느리 친정이 좀 복잡하다면서요? 정숙은 놀란 표정으로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씨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 말했어요. 우리 조카가 그쪽 동네 사는데 며느리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애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술로 살았다나 봐요.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인이 친정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아서 궁금했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였어요. 김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맞이라서 동생들 다 키우다시피 했대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집안일만 하느라 청춘을 다 보냈다고 하던데. 정숙은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설인이 안쓰러우면서도 그것이 지금의 무례한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성우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설인이가 친정 이야기를 안 했구나. 그런 사정이 있었다니. 정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설인이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에 집안일을 거부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처음엔 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걸까요?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호야, 설인이 친정 이야기 좀 해봐. 엄마가 좀 알아야겠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설인이가 친정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하느라 제대로 놀지도 못했대요. 장모님이 술 드시면 서린이한테 화풀이를 많이 하셨다고. 정숙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아픔을 가진 아이였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왜 그렇게 잘했니?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준호가 대답했어요. 서린이 말로는 처음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억지로 했대요. 하지만 점점 옛날 생각이 나서 힘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서린의 행동이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어요.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서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예의를 저버려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린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술에 취한 어머니, 울고 있는 동생들, 그 사이에서 집안일을 하는 어린 서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받은 상처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정숙은 오랜만에 절친한 친구인 미선을 만났습니다. 미선은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갑자기 행동이 변할 수 있을까?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가능해. 처음엔 억누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듯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 특히 가족관계에서는 더 그래. 정숙은 미선의 말을 듣고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서린을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단호하게 대해야 할까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2025년 1월 말 준호 부부가 또 집에 왔습니다. 이번엔 서린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어두웠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얼굴도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정숙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어요. 서린아, 어디 아프니? 서린은 고개를 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정숙의 눈에는 서린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혹시 임신이라도 한 건 아닐까 싶었지만 묻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준호도 아내 옆에서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정숙은 일부러 서린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호가 나서서 도왔어요. 서린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지만 이번엔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 서린은 밥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숟가락으로 밥알을 이리저리 굴릴 뿐이었습니다. 성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린아, 정말 괜찮니? 병원은 가봤어? 서린이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그 모습을 본 정숙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서린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 눈짓을 보냈지만 아들도 난처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준호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정숙은 서린 옆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서린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린아, 시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없니? 서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 요즘 악몽을 많이 꿔요. 정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꿈인데? 서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릴 때 꿈이요. 엄마가 술 먹고 저한테 소리 지르는 꿈. 동생들이 울고 있는데 제가 설거지하고 있는 꿈. 정숙은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린은 시어머니 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그제야 정숙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었습니다. 서린이 왜 갑자기 변했는지, 왜 집안일을 거부하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숙은 설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힘들었구나, 설인아. 하지만 이제는 옛날이 아니야. 여기는 내 친정이 아니고 우리는 널 괴롭히려는 게 아니란다.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정숙은 며느리의 마음속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답답하기도 했어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의 가족까지 힘들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날 밤 준호 부부가 돌아간 후 정숙은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설인이가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있대요. 그래서 집안일을 못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거지? 정숙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설인의 아픔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무례함의 변명이 될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준호까지 힘들어하고 있으니 이대로 둘 수만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결심을 했어요. 설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정말로 설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마음먹었어요. 트라우마는 이해하지만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려면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정숙은 설인의 친정 이야기를 들은 후로 며느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설인의 행동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 뒤에 숨은 아픔을 알게 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설인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 예전처럼 화목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정숙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2월 초 설날을 사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아침 일찍부터 명절 준비에 분주했어요. 시장에서 사온 재료들을 다듬고 전을 부치기 위한 반죽을 만들고 있었죠.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명절 준비는 미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설날에는 친척들이 모두 모이기로 했어요. 시누이네 가족, 시동생네 가족까지 합치면 20명이 넘었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쉬며 부엌을 둘러보았어요. 이 많은 일을 혼자서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죠.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내가 내일 가서 도와줄게. 정숙은 딸의 목소리에 잠시 위안을 받았어요. 하지만 곧 씁쓸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시집간 딸이 와서 고생하는데 며느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혼자 들어왔어요. 정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준호야, 설인이는?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어요. 요즘 컨디션이 안 좋대요. 정숙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아들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들이 전 부치는 것을 도우면서 정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40이 넘은 아들이 아내 대신 시댁일을 돕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준호의 손에는 전을 부치다가 생긴 기름 자국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성우가 거실에서 나와 부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이 전을 부치는 모습을 보고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준호야, 설인이는 왜 안 왔어? 준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을 피했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정숙은 남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딸이 일찍 도착했어요. 딸은 어머니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었지? 이제 내가 도와줄게. 딸과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서 정숙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새언니는 정말 하나도 안 도와줘?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게 말이 돼? 며느리가 명절 준비를 안 한다니. 정숙은 딸을 말렸습니다. 괜찮아. 요즘은 다 그렇다고 하더라. 하지만 딸은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자신도 시댁에 가면 당연히 일을 돕는데 새언니는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설날 당일 아침 친척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시동생 부부가 먼저 왔고 이어서 시누이네 가족도 도착했습니다. 모두들 정숙에게 새해 인사를 하며 안부를 물었어요. 형수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시동생 며느리가 곧바로 부엌으로 들어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도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그들의 도움이 고마우면서도 자신의 며느리는 왜 이렇지 못한지 비교가 되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11시가 넘어서야 준호 부부가 도착했어요. 서리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표정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친척들에게 간신히 인사만 하고는 곧바로 거실 구석 소파에 앉았어요. 시누이가 서린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서린아,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서린은 힘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시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은 어깨를 으쓱이며 모른 척했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웠어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 서리는 겨우 일어나 절만 하고는 다시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모두 상을 차리고 음식을 나르는데 서린만 홀로 떨어져 앉아 있었어요. 친척들의 시선이 서린에게 쏠렸습니다. 시동생이 조용히 정숙에게 물었어요. 형수님, 준호 와이프가 어디 아파요? 정숙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얼버무렸습니다. 준호가 대신 나서서 좀 피곤해해요라고 둘러댔지만 친척들의 표정은 이미 싸늘해져 있었어요.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큰 상이 차려지고 모두가 둘러앉았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친척들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었지만 서린만은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그마저도 몇 숟가락 뜨지 않고 젓가락을 놓았어요. 시동생 며느리가 서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린 언니, 떡국 맛있죠? 어머님이 정성껏 끓이셨어요. 서린은 건성으로 내라고만 답했어요. 그 차가운 반응에 시동생 며느리도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식탁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어요. 식사가 끝나자 여자들이 모두 일어나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딸도 시누이도 시동생 며느리도 모두 부엌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서리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참다 못해 말했어요. 서린아, 같이 치우자. 서린이 고개를 들어 시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저는 손님이잖아요. 순간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서린을 바라보았어요. 시누이의 얼굴이 붉어졌고 시동생 며느리는 입을 벌린 채 서린을 쳐다보았습니다. 정숙은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성우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린아, 그게 무슨 말이니? 가족이 무슨 손님이야? 서린은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시댁은 제 집이 아니잖아요. 그 말에 성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가 황급히 일어나 아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잠시 후 준호가 혼자 돌아와 모두에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린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서요. 하지만 친척들의 표정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어요. 시동생이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이 따라와서 어머니를 안아주었어요. 엄마, 너무 속상하지 마.
정숙은 딸의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절이 이렇게 엉망이 될 줄은 몰랐어요.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당할 줄도 몰랐고요. 한편 거실에서는 준호가 설인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설인은 눈물을 흘리며 떨고 있었어요. 준호가 아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조금만 참아줘. 어머니도 힘드신데. 설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나도 힘들어. 여기 오면 숨이 막혀. 옛날 생각만 나. 준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헤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불편한 분위기 때문이었겠죠. 시동생 부부가 떠나면서 정숙에게 말했어요. 형수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엔 저희가 준비할게요. 그 말에는 위로와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배웅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준호 부부도 일찍 돌아갔습니다. 설이는 끝까지 시부모님께 제대로 된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준호만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집을 나섰죠. 그날 밤 정숙과 성우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다음엔 내가 직접 설인이한테 말하겠어.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트라우마가 있든 없든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어요. 다음에 설인을 만나면 정말로 단호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이대로는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낼 수 없다고 말이에요. 설날이 지나고 일주일이 흐른 2025년 2월 중순이었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설인이 친척들 앞에서 저는 손님이잖아요 라고 말했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대못처럼 박혀 있었죠. 성우는 그 이후로 말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남편이 이제는 준호 이야기만 나와도 인상을 찌푸렸어요. 정숙은 남편의 변화가 걱정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숙은 병원에서 돌아왔어요.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물리치료를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당부했지만 정숙은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일 수 있겠어요. 집에 들어서니 준호가 와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아들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정숙은 아들이 안쓰러워서 물었습니다. 준호야, 많이 피곤해 보이는구나. 회사 일이 힘드니?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내와 부모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설날 때 일은 정말 죄송해요. 설인이가 요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해서.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그 이야기였어요. 항상 설인이 힘들다는 말로 모든 걸 덮으려 했죠.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도 이제는 참기 힘들어. 설인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니?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설인이가 상담을 받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심각하대요. 정숙은 놀랐지만 동시에 답답하기도 했어요. 상담을 받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무례함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정숙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설인을 만났어요.
서리는 정숙을 보자 잠시 멈칫했다가 마지못해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목소리에는 전혀 감정이 없었어요. 정숙은 며느리를 붙잡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서리는 곧바로 다른 통로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의 서린을 떠올려 보았어요. 그때는 얼마나 다정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는지, 과일을 예쁘게 깎아주고 설거지를 솔선수범해서 하고 시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던 그 서리는 어디로 간 걸까요? 성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정숙은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서린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성우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당신이 너무 참았어. 이제는 정말 한번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정숙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2025년 3월 초 정숙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는 서린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상처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올해는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생일 전날 준호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내일 저녁에 갈게요. 서린이도 같이 가고 싶대요. 정숙은 놀랐습니다. 서린이 자발적으로 오겠다고 한 것은 오랜만이었거든요. 혹시 뭔가 달라진 걸까 하는 희망이 살짝 생겼어요. 생일 당일 준호 부부가 저녁 6시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서린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정숙에게 다가와 꽃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생일 축하드려요.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그래도 꽃을 준비해 온 것만으로도 정숙은 감동받았어요. 어쩌면 서린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분위기는 예전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서린이 밥도 제대로 먹고 간간히 대화에도 참여했어요. 정숙은 조금씩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자 서린은 또다시 소파로 향했어요. 정숙이 서린아, 설거지 좀 도와줄래? 라고 부르자 서린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님 생일이잖아요. 준호 씨가 하면 돼요. 그 말에 정숙은 다시 한번 실망했습니다. 잠깐의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성우가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린아, 그게 무슨 말이니?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서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집안일이 트라우마예요. 어릴 때부터 강제로 시켜서. 성우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매번 그걸 핑계로 삼을 순 없잖아. 넌 이제 어른이야. 서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입술을 깨물며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황급히 중재에 나섰어요. 아버지, 제가 할게요. 서린이는 정말 힘들어해요. 성우는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야, 너도 정신 차려. 언제까지 내가 아내 대신 모든 걸 할 거니?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아내를 감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숙이 조용히 일어나 서린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서린아,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 서린은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정숙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건 이해해. 정말로.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건 옳지 않아. 서린이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알아.
하지만 우리 모두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잖아. 그걸 핑계로 남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서리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못하겠어요. 설거지만 보면 숨이 막혀요. 엄마가 술 먹고 소리 지르던 게 생각나요. 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리는 손을 빼버렸어요.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준호가 당황해서 아내를 따라갔어요. 정숙과 성우는 거실에 남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생일날이 또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잠시 후 준호가 혼자 돌아왔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채로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서린이가 차에서 기다린대요. 정숙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품에서 어깨를 들썩였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내와 부모 사이에서 찢어지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준호야, 이대로는 안 돼. 서린이도 치료를 받고 있다지만 우리 가족 모두가 노력해야 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린의 트라우마를 이해하려 노력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받은 상처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우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다음번엔 정말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이대로는 우리 가족이 무너질 수도 있어. 정숙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뭔가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2025년 3월 중순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숙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며느리와의 갈등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서린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기로 마음먹었죠. 준호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오늘 오후에 가도 될까요? 서린이랑 같이 갈게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와라.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준호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아들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시가 조금 넘어 준호 부부가 도착했어요. 서리는 평소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은 퀭하니 들어가 있었고 얼굴색도 창백했어요. 정숙은 며느리의 모습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오늘은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우도 신문을 내려놓고 거실에 앉았어요. 4사람이 마주 앉은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린아, 오늘은 우리 가족 모두가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 서린은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계속 말했어요. 너의 어린 시절이 힘들었다는 건 이제 알아.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 하지만 서린아, 우리는 너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서린이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입술을 떨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서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준호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려 했지만 서린은 몸을 떨며 계속 울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한참을 울던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7살 때부터 집안일을 다 했어요. 엄마는 매일 술을 마셨고 술 먹으면 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설거지 안 했다고, 청소 안 했다고, 동생들 밥 안 먹였다고. 정숙과 성우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린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10살 때는 엄마가 술 먹고 제 머리채를 잡고
부엌으로 끌고 갔어요. 설거지통에 제 얼굴을 처박으면서 이게 내 일이라고 소리쳤어요. 그때부터 설거지만 보면 그날이 생각나요. 준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내의 과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듣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성호도 말을 잃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어요. 15살 때 엄마가 또 술 먹고 난동을 부렸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접시를 집어던졌어요. 깨진 접시 조각에 손을 베었는데 병원도 못 갔어요. 서린이 손을 내밀어 보였습니다. 손바닥에 희미한 흉터가 있었어요. 정숙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아픔을 가진 아이였구나. 그런데도 결혼 초기에는 그렇게 열심히 집안일을 했다니. 결혼하고 처음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너무 좋으셨고 이 집이 천국 같았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집안일을 했어요. 하지만 서리는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옛날 기억이 자꾸 떠올랐어요.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에 서면 엄마 목소리가 들려요. 또 혼날 것 같고 또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정숙은 눈물을 참으며 며느리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번엔 서린이 손을 빼지 않았어요. 차가운 손이 떨리고 있었죠. 작년부터는 악몽이 심해졌어요. 매일 밤 엄마가 나타나서 저를 부엌으로 끌고 가는 꿈을 꿔요.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어요. 준호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서리는 남편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그래서 시댁에 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여기서도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만 하면 숨이 막혔어요. 어머님은 좋은 분인데 저는 왜 이럴까요? 저도 제가 싫어요.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나 서린을 안아주었습니다. 서린은 시어머니 품에서 더 크게 울었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서린아. 내가 그렇게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정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의 상처가 이렇게 깊은 줄 알았다면 좀 더 이해하고 기다려줬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정숙도 할 말이 있었어요. 서린이 조금 진정되자 정숙은 며느리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서린아, 내 아픔은 이제 알았어. 정말 힘들었겠다. 하지만 우리는 너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널 사랑하는 가족이야. 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은 여전히 붉었지만 표정은 조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성우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서린아, 내가 너무 몰라서 심하게 말한 것 같다.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도 상처받았어. 내가 우리를 거부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단다. 서린은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부모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정숙은 아들의 손도 잡았어요. 네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 오랜만에 가족 같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자. 서린아, 내가 힘든 건 알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우리와 함께 해줄 수 있겠니? 서린이 망설이며 대답했어요. 노력해 볼게요. 한 번에는 못하겠지만 조금씩 해보고 싶어요. 정숙은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도 돼. 우리가 기다려줄게. 대신 내가 힘들 때는 말해줘.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서리는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주 희미했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서리는 여전히 설거지는 하지 못했지만 그릇을 나르는 것은 도왔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정숙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준호 부부가 돌아갈 때 설인이 시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정숙은 며느리를 다시 한번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우리는 가족이니까. 앞으로 잘 지내보자. 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호도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아내의 손을 잡아 집을 나섰어요. 그날 밤 정숙과 성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보, 설인이가 그런 아픔이 있었다니. 정말 몰랐어요. 성우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우리도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이제부터는 좀 더 이해하고 기다려주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설인이 털어놓은 이야기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설인이 진실을 털어놓은 지 일주일이 지난 2025년 3월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설인이 직접 오겠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상담 치료를 받은 후 처음으로 시댁을 찾는 날이었죠. 4시가 조금 넘어 현관문이 열렸어요. 설인이 들어왔는데 예전과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여전히 긴장한 기색은 있었지만 눈빛에 뭔가 결심한 듯한 의지가 보였어요.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거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난초예요. 정숙은 화분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인이 자신이 난초를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다니 감동적이었어요. 고마워, 설인아. 예쁘네. 설인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소파에 앉지 않고 부엌 입구에 서서 물었어요. 어머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정숙은 놀란 표정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설이는 망설이다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지만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숙이 야채를 다듬고 있자 설인이 옆에 서서 도마를 꺼냈어요. 제가 파 좀 썰어볼게요. 정숙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설인의 손은 계속 떨렸지만 천천히 파를 썰기 시작했어요. 중간중간 깊게 숨을 들이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과거의 기억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성우가 거실에서 부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요리를 돕는 모습에 놀란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설인이 파를 다 썰고 나자 정숙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설인아. 힘들지 않니? 설인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조금 힘들긴 한데 해보고 싶었어요. 어머님한테 계속 죄송했거든요. 정숙은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도 돼.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준호도 도착했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시어머니를 돕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분위기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설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상처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건 옳지 않은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성우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우리도 너를 더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설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어요.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제가 선택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처음처럼은 못하더라도 조금씩 노력하고 싶어요. 정숙은 감동해서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설이나,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도 널 도울게.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 시간이 되었습니다. 설이는 잠시 주저했지만 용기를 내어 일어섰어요. 부엌으로 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릇 나를게요.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설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이 설거지를 시작하자 설이는 옆에 서서 그릇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물소리가 들리자 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숙이 재빨리 알아차리고 물을 잠갔습니다. 설인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 충분해. 설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할 수 있어요. 해야 해요.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수도꼭지를 다시 틀었습니다. 물이 나오자 잠시 숨을 멈추는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그릇을 씻기 시작했어요.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인아, 잠깐 멈춰. 내 얼굴을 봐. 설인이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정숙은 며느리의 양보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그 어린아이가 아니야. 너는 이제 성인이고 우리 가족이야. 과거의 상처가 널 지배하게 두면 안 돼. 설인이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어머님.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정숙은 단호하지만 사랑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운 건 당연해. 하지만 도망치면 평생 그 두려움에 갇혀 살게 돼. 넌 그것보다 강한 사람이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리고는 설인의 손을 잡고 함께 그릇을 씻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본 준호와 성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숙이 계속 말했어요. 설이나, 가족은 손님이 아니야. 함께 먹고, 함께 치우고,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게 진짜 가족이야. 설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 알겠어요. 정숙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이나, 성인으로서 예의와 책임은 피할 수 없어. 아픔이 있어도, 트라우마가 있어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야 해. 그게 어른이 되는 거야. 설이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정숙은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됐어. 과거는 과거로 두고 앞으로 잘 지내자. 설거지를 마친 설이는 처음으로 시원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아내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쌌어요. 여보, 정말 잘했어. 자랑스러워. 설이는 남편의 품에 기대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성우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 같네. 다음부터는 다 같이 즐겁게 지내자. 그날 밤 준호 부부가 돌아가기 전 설인이 시부모님께 깊이 인사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홍군형을 내주신 게 아니라 올바른 길을 알려주신 거였어요. 정숙은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홍군형이야. 꾸짖는 게 아니라 바로잡아주는 거지. 설이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설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저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준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한편 정숙과 성호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오늘 서린이가 정말 대견했어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얼마나 무서웠을 텐데 용기를 낸 거잖아. 정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홍군형 낸다는 게 결국 이런 거였네요. 야단치고 꾸짖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바른 길을 알려주는 거. 성우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잘했어.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그게 진짜 어른의 가르침이지.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설인과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느꼈어요. 며느리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진정한 시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2025년 4월 초순의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정숙은 거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벚꽃이 만개한 거리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도 예전보다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설인과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거든요. 오전 10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설인이었어요. 어머님, 오늘 점심때 가도 될까요? 제가 음식 좀 만들어 가고 싶어서요. 정숙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설인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온다니요. 지난달 설거지를 함께한 이후로 설인은 정말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래, 언제든지 와. 기다리고 있을게. 낮 12시가 조금 넘어 설인이 도착했습니다. 양손에는 통이 가득 들려 있었어요. 정숙이 받으려 하자 설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부엌에 놓을게요, 어머님. 설인은 부엌으로 가서 가져온 음식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김밥, 잡채, 그리고 직접 만든 된장찌개까지 있었습니다. 정숙은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설인아, 이걸 다 혼자 만든 거니? 설인이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들었어요. 아직 서툴러서 맛은 별로일 거예요. 정숙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맛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며느리의 정성이 느껴졌거든요. 정말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니? 설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칭찬이 진심으로 기뻤던 것 같아요. 성호도 거실에서 나와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오, 설인이가 요리 실력이 늘었네. 정말 맛있다. 설인은 시부모님의 칭찬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 모습이 결혼 초기에 다정한 며느리 같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설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사실 부엌에 서는 게 아직도 무서워요. 하지만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피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씩 연습하고 있어요. 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 식사가 끝나자 설인이 먼저 일어나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손은 여전히 조금 떨렸지만 예전처럼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옆에서 도우려 하자 설인이 말했어요. 어머님은 쉬세요. 오늘은 제가 다 할게요. 그리고는 정말로 혼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에 잠시 멈칫하기도 했지만 심호흡을 하고 다시 그릇을 씻었어요. 정숙은 부엌 입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응원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설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뿌듯해 보였습니다. 스스로도 해냈다는 것이 대견한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 해냈어요. 혼자서 다 했어요. 설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정숙은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잘 해냈어.
오후에는 두 사람이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설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많이 변했죠? 정숙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많이 변했어. 아니, 원래의 너로 돌아온 것 같아. 설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사실 지난주에 친정엄마를 만났어요. 정숙은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인의 어머니와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고 들었거든요. 엄마가 이제 술을 끊으셨대요. 치료도 받고 계시고요. 저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설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엔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엄마를 용서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정숙은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잘 생각했어.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야.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를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셔서요. 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족은 서로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거야. 그날 저녁 준호도 퇴근 후에 합류했습니다. 아내가 시부모님과 화기애애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얼마나 이런 날을 기다려왔던가요? 저녁을 먹으면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설인이가 요즘 집에서도 요리 연습을 많이 해요. 부엌에 서는 것도 덜 무서워하고요. 성우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다. 설인이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계속 노력할게요. 식사 후 이번엔 준호와 설인이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부부가 나란히 서서 그릇을 씻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설인이 중간에 힘들어하면 준호가 옆에서 격려해 주었고 설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숙과 성우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보,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요. 성우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그러게. 설인이가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어. 설거지를 마친 설인이 거실로 나와 시부모님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다음 주가 준호 생일이에요. 제가 시댁에서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정숙은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너희 집이기도 한데. 설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제가 미역국이랑 전을 만들어 볼게요.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더 좋고요. 정숙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같이 준비하자. 준호가 감동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인이 이렇게까지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날 밤 준호 부부가 돌아가면서 설인이 시부모님께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도 감사했어요. 이제는 정말 시댁에 오는 게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편하네요. 성우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래야지. 여기는 너희 집이기도 하니까. 설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미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이렇게 노력해줘서. 설인이 남편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나도 고마워. 옆에서 기다려주고 도와줘서. 이제는 정말 행복해. 한편 정숙과 성우는 거실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설인이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 왔을 때 정말 놀랐어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그리고 혼자서 설거지까지 하다니. 정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작은 변화지만 서린이한테는 정말 큰 용기였을 거예요. 우리도 계속 응원해줘야겠어요. 성우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완성되어 가는 것 같아.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서린의 변화도 이 봄날의 벚꽃처럼 아름답다고. 비록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을 찾았다고 말이죠. 2025년 5월 어버이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실 창문을 열었어요. 상쾌한 봄 공기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서린이 변화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고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아침 9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린이 2팔 가득 선물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옆에는 준호도 함께였죠. 어머님, 아버님,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서린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카네이션을 건네며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어요. 예전에 차갑던 서린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한 가족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서린이 가져온 선물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직접 만든 송편, 정성껏 고른 건강식품, 그리고 손수 쓴 편지까지 있었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얼마나 못된 며느리였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저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어머님의 딸이 되고 싶어요. 성우도 편지를 읽고는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서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은 제가 점심을 다 준비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이랑 잡채도 만들었고요. 정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언제 이걸 다 준비했니? 서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제 밤새 준비했어요. 어머님께 특별한 날을 만들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준호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서린이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새벽 4시까지 요리하더라고요. 정숙은 며느리의 정성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부엌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하던 서린이 이렇게까지 변했다니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 서린은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더 이상 부엌이 무서운 공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워 보였습니다. 정숙과 서린은 나란히 서서 음식을 만들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어머님, 요즘 요리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더 맛있는 음식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요. 정숙이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힘들지 않니? 서린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재미있어요. 선생님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요. 점심상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음식 맛은 정말 훌륭했어요. 갈비찜은 부드럽고 간도 딱 맞았고 잡채도 정숙이 만든 것 못지않게 맛있었습니다. 서린아, 정말 맛있다. 언제 이렇게 요리 실력이 늘었니? 성우의 칭찬에 서린이 수줍게 웃었어요. 아버님이 맛있게 드시니까 저도 기뻐요. 식사가 끝나자 서린이 먼저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전혀 망설임이 없었어요. 준호가 옆에서 도우며 부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오후에는 다 같이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모두가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제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드렸어요. 특히 어머님, 아버님께요. 그런데도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셨어요. 이제 저도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는 시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를 딸로 받아주세요. 이제는 정말로 좋은 며느리, 좋은 딸이 되고 싶어요.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서린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너는 이미 우리 딸이야. 처음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성호도 일어나 두 사람을 함께 안았습니다. 준호도 가족의 포옹에 합류했어요. 네 사람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서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홍군형 낸다는 건 꾸짖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저는 그 가르침 덕분에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정숙도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도 나한테 많은 걸 가르쳐 줬어. 진정한 이해와 기다림이 무엇인지, 가족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말이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서린이 예약해둔 레스토랑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서린이 말했습니다. 내년 어버이날에는 더 특별한 걸 준비할게요.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여행도 가고 싶어요. 준호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서린이가 벌써부터 여행 계획을 짜고 있어요. 제주도로 3박 4일 가족여행이래요. 정숙과 성호는 행복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때는 가족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린이 시부모님께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임신했어요. 순간 모두가 멈춰섰습니다. 정숙은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정말이니? 정말? 서린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이에요. 그동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인 것 같아서요. 정숙은 며느리를 다시 한번 꼭 안아주었어요. 성호도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했습니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정숙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린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도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많이 도와주세요. 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함께 키우는 거야. 그날 밤 정숙은 남편과 함께 잠자리에 들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꿈만 같아요. 서린이가 이렇게 변하고 이제는 손주까지 생기다니. 성우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이 잘했어. 포기하지 않고 서린이를 이끌어줬잖아. 그게 진짜 어른의 사랑이지. 정숙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홍군형 낸다는 건 결국 사랑이었어요.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사랑, 그리고 기다려주는 사랑.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비록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고 말이죠. 며느리의 변화,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 모든 것이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행복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때로는 가장 따끔한 사랑이 가장 깊은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정숙이 보여준 화끈한 홍군형은 결국 꾸짖음이 아니라 며느리를 바른 길로 이끄는 참된 가르침이었죠. 상처받은 사람이 다시 상처를 주는 악순환을 끊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이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하루에 위로와 울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해 주신다면 분명 좋은 기운이 여러분께도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세월 담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